한국문화 콘텐츠연구원 소쿨국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백성들로부터 상머스머님이라 불린 사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불리게 된 연유입니다. 세상에는 나는 전혀 몰랐었는데 남에게 못할 짓을 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슴이 서늘해지는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땅맞이기 꽤나 가진 양반이 있었다. 부부의 금실도 좋은 편이었는데 혼이 나고 10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다. 근심이 깊어진 부부는 자식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사찰에 칠성각에 나아가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그 기도가 효험이 있었는지 늙음하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터억하니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집에 탁발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애석하군요.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상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부부는 사색이 되어 스님에게 매달렸다. 어렵게 얻은 자식입니다.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던 스님은 얕은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다. 평생 남한테 굳은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 공덕으로 무사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정말 그렇게만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부터 두 부부는 조심조심해서 아이를 키웠다. 아이가 자라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부터는 남에게 원성살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다. 다행히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 모양인지 남한테 썩 잘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했고 말도 조심스럽게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또 누군가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앞장서서 도와주는 등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처신을 잘했다. 그러는 중에 아이는 자라 어엿한 선비가 되었고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식년식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한양에 가야만 했다. 집 떠날 날짜가 다가오자 부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호랑이 밥이 될 팔자라는데 가는 길이 온통 산길 아니면 고갯길이니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부부는 아들을 불러 혹시라도 남에게 원성산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았다.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이냐? 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과거 보러 못 간다. 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역시나 생각나는 것이 없었다. 정말로 평생 남에게 원성을 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고서야 겨우 과거를 보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난 선비는 산길도 넘고 고갯길도 넘으며 터벅터벅 걸어갔다. 그러다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사람 그림자는커녕 풀이나 나무만 우거져 있어서 적막강산이 따로 없었다. 슬슬 해가 질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리 가도 인가나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 선비가 걸음을 재촉하려는 찰나 앞쪽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거리는 것이 보였다. 불길한 예감에 머리카락이 쭈뼛거렸다. 그러나 뒤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천천히 발을 떼며 앞으로 걸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못 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안광을 번뜩이며 선비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하마터면 뒤로 엉덩방아를 찔 뻔했지만 겨우 버티고 섰다. 요동치는 심장 때문인지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것 같았다. 선비는 겨우 마음을 다잡았다. 여태껏 남에게 원성 살리를 한 적이 없어서 분명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르렁거리던 호랑이가 사람 말을 했다. 이제야 오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 목숨을 내놓아야겠다.
선비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철이 들 무렵부터 그의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남의 원성을 사지 말라고 철저하게 교육했고 그 역시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이다. 억울한 마음에 선비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유를 물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죄명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는 말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너의 나이 5살 때 오갈 데 없는 불쌍한 한 가족을 마을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어 놓고도 모른다는 말이냐? 아플싸.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가지 사건이 번개처럼 선비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5살 때 하루는 양친이 모두 급한 일로 친척 집에 가게 돼서 이웃집 농사꾼 안악에게 그가 맡겨진 적이 있었다. 그 이웃집이라는 것이 선비네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소작인이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주머니가 말려도 계속 부산스럽게 설쳐대며 놀았을 것이다. 참다 못한 안악이 반은 장난삼아 그의 엉덩이를 한번 살짝 꼬집었는데 부모님이 돌아오자마자 엉엉 울며 그 사실을 일러 바쳤던 것 같다. 선비의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안악내가 부치던 땅을 빼앗아 버렸다. 농사꾼이 소작하던 땅을 잃었으니 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결국 그녀의 가족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렸다고 해도 남의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을 했으니 딱히 대꾸할 것도 없었다. 체념한 그는 호랑이에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무리 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가족의 생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으니 지은 죄가 큽니다. 제 목숨을 걷어가십시오. 선비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으려고 들지 않았다.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는 바람같이 사라져버렸다. 제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그때 쫓겨난 안악이 자식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집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 예전에 지은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선비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안악의 집을 찾아가 3년 동안 사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먹고 살게 만들어줬다. 그랬더니 3년 뒤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서는 이제 되었으니 과거 보러 가라고 일러준 후 사라졌다. 철없던 시절의 빚을 다 갚은 젊은 선비는 호랑이의 말대로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운이 좋았던지 덜커덕 급제해버렸다. 희한한 일이었다. 그동안 책을 한 자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듬해 선비는 어떤 고을의 사또가 되었다. 별스럽게도 그는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머슴살이 3년의 수행 덕분인가 일을 워낙 잘해서 백성들이 우리 상머슴 원님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해설에 올리겠습니다. 칠성각은 우리나라 사찰에서 칠성을 봉안하는 불교 건축물입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은 물론 수명까지 북두칠성의 칠성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옛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군요. 탁발은 불교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을 말합니다. 식년시는 3년마다 시행했던 조선시대의 과거를 말합니다. 사경은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입니다. 세경이라고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님이 저술하고 이유정화백이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 두 번째 편에 있는 이야기 3년 걸린 과거길을 빌렸습니다. 대순회보 107호에 실린 3년 걸린 과거길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또 한국민속대백과사전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중곤, 김득신, 안중식 그리고 성엽의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한 장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